지금 미국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시 공개 경고를 하고 지금 헌재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정성산 TV에서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양국 간 경제 지원과 국제안보 지원, 수출 및 투자 지원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트럼프 일기 행정부 출신 인사의 경고가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 국무부 관련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한국 수사당국의 불법 수사 및 체포, 구속은 쿠데타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탄 미국 리버티 대학 법정센터 소장은 UPI 통신에 올린 한국 좌파가 윤 대통령 탄핵을 후회할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7,008조가 발동돼 미국 정부로부터 양자 경제 지원, 국제 안보 지원, 다자 지원과 수출 및 투자 지원 등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008조는 미국의 대외 운영 관련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 수반이 축출하는데 쿠데타가 작용됐다고 판단됐을 경우 적용됩니다. 탄 전 대사는 트럼프 일기 당시 국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세계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를 비롯해 인권 사안들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은 적법하게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따라서 그의 대통령직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나타낸다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면 수천 명의 무장요원들로 대통령 관저를 포위해 강제로 체포한 월권행위와 그를 독방에 감금한 것은 쿠데타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이 윤 대통령을 수사, 체포, 구속하는 불거진 적법성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최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뒤 윤 대통령 지지율 급등을 비롯해 국민들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한 탄 전 대사는 한국 좌파 진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정비리를 조사하거나 폭로하려던 행정부 공직자 30여 명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에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분노가 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한 결정은 한국 내부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의 정당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단지 좌파 폭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헌법 77조에서 규정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결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진위 논란이 제기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의원 끌어내기 진술을 겨냥한 듯 탄 전 대사는 위증과 위증교사를 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 역시 가혹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중요한 관련 증거를 조사하지 않은 것도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탄 전 대사는 이재명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판결을 서두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행태라면서 이는 가장 냉소적인 관측을 입증해 줄 것이다. 이 쿠데타에 씌워진 얄팍한 법치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치의 진보 진영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당장은 승리할 수 있겠지만 지나친 무리수 탓에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면서 탄핵 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친중반미 정권을 싫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정선거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더불어공산당은 탄핵난동, 입법 날치기를 일삼는 헌법 파괴 집단입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어 미국은 지금 한국을 잠재적 친중국가로 본다는 소식입니다. 민감국가 지정은 우파 집권 방지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꿈꿨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를 놓고 떠들썩합니다. 그 기원은 중국몽이다. 중국몽은 소중화의 꿈이다. 무능한 정치꾼이 꾸는 꿀의 꿈입니다. 소중화는 쓸개 빠진 나라다. 그 와중에 자신들만 호의호식하겠다는 그 야무진 꿈. 그게 문재인이 꾸고 있는 꿀의 꿈 중국몽의 실체다. 핵무장론을 짚는 이들도 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뻔하다. 비행기 추락의 원인이 중력이라고 짚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게임이론 시각에서 파악할 때 보다 근원적인 건 신뢰 문제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핵보유국 미국은 다른 나라의 핵무장에 왜 민감해할까? 바로 핵교섭력 때문이다. 핵보유국이 되면 교섭력이 커진다. 영화 속 은행털이범들이 상부상조 협력하다 끝내 갈등에 도달한다. 바로 그 돈을 나눌 때다. 상식은 5대5입니다. 반전이 닥칩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상대에게 총을 겨누면 5대5가 순식간에 8대2로 바뀐다. 그게 교섭력이다. 교섭은 이익 나누기 게임이다. 매우 현실적입니다. 헛똑똑이들의 예측은 이렇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 통일이 되면 장차 통일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이다. 한심하다. 평면적으로 사고한 결과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남한보다 교섭력이 강해지기에 남한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즉,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핵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한 내 친중 친북 사대주의자들은 반대로 해왔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해왔습니다.
누군가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시건도 했습니다. 어리석던지 북한과 이해관계가 같던지 둘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보면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응 남한에서도 핵무장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한국은 굳이 자체 핵무장이 필요치 않다. 미국의 핵우산 때문이다. 그게 동맹이다. 생각해보라. 한국은 가치전도의 나라다. 동맹국은 폄하하고 그 동맹국의 적성국에 대해선 4대의 예를 갖추고 있다. 좌경화도 문제지만 비겁하다. 미국 시각에서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다. 미국을 이용해 생존하고 국부를 쌓고 기술 입국이 됐다. 그런데 문재인이 집권하고 한국의 외교 노선은 180도 바뀌었다. 친중 성향이 노골화됐습니다. 문재인 참모는 공개적으로 미군 철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노망난 정치꾼이 꾸는 화전 정치의 꿈이다. 그러한 발언 자체가 미국엔 충격일 것이다. 윤 정부 들어서고 쇄신을 기대했지만 지난 총선 때 한국 보수 정당이 보여준 실력은 초라했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했다. 그나마 계엄 사태 속에 친한계가 이탈 중입니다. 친한계의 입안은 한국 체제 변혁을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 경우 외교 기조와 나아가 정치 체제까지 바뀔 수 있다. 지금 한국 국회에는 친미 성향 국회의원들보다 친중 성향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 중국을 방문해 산해진 및 주지웅님 향응을 받고 돌아오는 국회의원들, 지식인들, 언론인들도 많다. 그들은 내심 한국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다. 미국 시각에서 태평양 방어를 위해 꼭 필요한 건 한반도보다 일본 열도입니다. 일본은 영원한 친미 국가다. 상수입니다. 반면 한반도는 변수다. 북한은 미국을 적대시하는 나라고 그 동맹국 중국은 미국 기술들을 탈취해 이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이며 그 북한의 형제나라를 자임하는 남한은 의문스럽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친중국가였다. 지금도 친중 성향이 매우 강하다. 친일 발언은 당장 멍석말이 당하지만 친중 발언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뿐일까?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다. 중국을 편들고 같은 나라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몬다. 역사는 반복된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중국 사신은 극진히 섬기고 제 나라 백성들은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문재인 집권 전 한국의 친중 성향은 사적 정보였습니다. 즉, 아는 이들만 알았습니다. 문재인 집권 후 한국의 친중 성향은 이미 공적 정보가 됐습니다. 세상 모두 안다. 그 사적 정보를 공적 정보로 치환한 게 바로 문재인의 중국몽 발언이다. 그런 남한이 핵을 개발하면 그리고 한국에서 이재명 당이 집권하면 핵보유국 한국이 친중으로 돌아서면 적폐청산이 과거청산으로 바뀌면 핵을 이용해 일본을 위협하고 나아가 하와이를 위협하면 억지 소리가 전혀 아니다. 이재명의 쎄쎄 발언을 보라. 문제는 핵무장보다 신뢰입니다. 이중적인 스탠스와 신뢰를 헌신짝 버리듯 버려온 한국 좌파 정부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문제다.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다. 즉, 한국이 잠재적 핵보유국 이어서라기보다 잠재적 친중국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사대주의가 몸에 밴 나라다. 정치과잉의 나라이자 쏠림의 나라다. 한번 친중 쪽으로 돌아서면 세상 어느 나라보다 친중국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에 납작 엎드려 과잉 충성, 중국 창가를 부르며 바지사장 노릇과 함께 호가호위. 그 잠재적 행태가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체제 변혁 중이다. 심각한 건 계엄이 아니라 우파 대통령만 들어서면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탄핵 공작을 펼쳐 끌어내리는 우파 집권 방지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내란 수계와 내란 세력은 민주당과 이재명이라고 미국이 대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미국 정부의 인식인데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 가리는 것들 이 기회에 싹 소탕돼야 합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